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 다루면서 메모리, 가상 메모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한번 설명도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리얼리눅스 안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해한 내용은 항상 명령어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들 중에서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데서도 리눅스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차량 쪽에서도 이제 그 차량용 그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많이 쓰지만 그게 결국엔 리눅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가 굉장히 이런 곳들에서 또 많이 쓰이죠. 뭐 스피커라든지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인공지능 제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 메모리 얘기를 할 때 예시를 드는 거는 좀 서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좀 스펙이 다를 뿐이지. 뭐 메모리 카드가 몇 개가 꽂히냐, CPU가 어떤 거냐, 뭐 보드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리눅스 환경에서 다 공통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실제로 리눅스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서버로서 구동이 될 수 있는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뭐 GCP, 뭐 AWS 뭐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물리 서버로 구축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버에 있는 거를 하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좀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됐든 회사 안에 있는 서버가 됐든 그리고 심지어는 모바일이나 내 노트북도 열어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카드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보드도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이제 탑재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D램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 메모리 카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봤을 때 물리 메모리라고 하는 그 조각 단위, 물리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페이지가 4kb라는 단위로 조각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는 사실 주소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페이지라는 단위로 우리가 보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지들을 실제 직접 사용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카카오톡이든 뭐 LOL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였죠? 이제 크롬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페이지라는 조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리눅스에서 구동시키는 것들은 뭐 카카오나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거라기보다는 CLI를 구동으로 되고 이제 서버 이제 버전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MySQL이라든지 아파트 톰캣, 뭐 엔진엑스 여러 가지 이제 서버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동시키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 4KB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은 하는데 다이렉트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리눅스라는 C 언어 프로그램은 모든 유저 프로그램들이 이 하드웨어의 자원들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간접적으로 액세스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들마다 이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각각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들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깡통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이 구동 중에 있는데 이 구동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쓴다라는 거는 지역 변수 뭐 int a 뭐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캐릭터를 쓸 수도 있고 더블 플로이트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배열로 쓸 수도 있고 전역 변수를 쓸 수도 있고 멀럭이나 뉴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 깡통 테이블로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세스가 바로는 불가능해요. 예. 필요할 때 그때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페이지를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각자만의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ARM에서는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가상 주소에서 물리 주소로 연결을 해주는 매핑 테이블이다. 트랜슬레이션 변환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용어와 함께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오프라인 실제 생활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에 뭔가 중계를 해준다던가 연결을 해준다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앱을 쓸 때도 비슷하죠. 이 중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가게를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계를 통해서 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 안에서도 똑같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쓰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서 아, 가상 메모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이 메모리가 아니어도 배운 내용을 리눅스 안에서 증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증명을 한번 해보고요. 최종 정리로 왜 이게 중요한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들을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리눅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GCP나 Azure, AWS처럼 이 가상 머신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머신을요. 스펙이 완전히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쓸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실습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습 환경을 쓰시면은 바로 리눅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로키도 있고 우분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메모리 관련된 명령어는 어느 리눅스 웹판에는 사실상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환경을 한번 저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얼 리눅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나의 실습 환경이 있거든요. 나의 실습 환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웹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배포판을 우분투 22.0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요 기다린 다음에 이 터미널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켜지고 나서 이제 명령을 입력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터미널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워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키워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명령어는 뭐냐? 이 free라는 명령어입니다. free. fre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수치가 우리가 휴먼 리더블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H라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끔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토탈이라고 해서 한 2기가 정도 메모리가 있죠.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상 머신이 조금 이제 작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 목적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수 있겠고요. 그리고 used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free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퍼 캐시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컴퓨터를 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프리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잡히고 실제로 유즈드하고 프리를 더하게 되면은 얼추 이제 그 토탈이 나오는 거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기는 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예시를 들었던 엔진엑스라는 친구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를 일단은 하고요. 비밀번호는 리얼 1234입니다. 이 계정 정보는 이 위쪽에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 받아보고요. 엔진엑스 프로그램도 실행을 시켜보고 그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이 또 메모리를 또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메모리를 어떻게 확인하고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프리를 봤던 거는 이제 전체 메모리에 대한 물리 페이지를 기준으로의 기준으로 본 거고요.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서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은 apt install -y nginx 이런 걸 일단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gin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웹서버죠.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아파치 HTTPD 프로그램 이런 웹서버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S-EF로 nginx를 보게 되면 nginx에 일단 구동 중인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프로세스의 아버지 프로세스가 1번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이제 init 프로세스, 시스템 D라고 하는 init 프로세스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86이라고 하는 프로세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동 중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업데이트도 하고 패키지도 받았잖아요. 이 물리 페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프리라는 거, 이 물리 페이지 기준으로 메모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프리가 이제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이제 유즈드 부분도 이제
변화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죠. 그런데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토탈이 정확하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풀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 요 숫자, 요 숫자하고요. 숫자를 더했을 때, 더했을 때 더하기 요 숫자, 요 숫자를 더했을 때 이 토탈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요 버퍼 캐시라는 친구를 더해줘야지 이 정답이 나옵니다. 토탈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물리 페이지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뿌리와 유즈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통계 지표를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웬만한 모니터링 도구들이 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H탑 같은 거를 통해서 봤을 때도 H탑을 설치해서 H탑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중에서 191 메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유저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유즈드하고 프리를 더했을 때 토탈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럼 뭐가 비어 있는 거냐? 뭐가 또 유즈드인 거냐? 이게 100% 유즈드가 아닌 거냐? 예,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즈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버퍼 캐시도 유즈드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템퍼럴리한 유즈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친구는 디스크에 있는 물리 블록들, 그래서 파일 정보 같은 거죠. 파일 내용, 파일 정보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두면 디스크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상주하고 완벽하게 쓰는 거다라는 거는 유즈드로 표현을 하겠지만 조금은 임시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디스크로부터 미리 읽어놓은 파일 내용, 미리 읽어놓은 파일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말하는 것들은 물리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오늘 주제인 가상 메모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PPT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엔진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명령어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브로 엔진엑스를 보고요. 이 엔진엑스라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은 PROC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거는 특수 폴더죠. 커널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특수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맵스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가 떴기 때문에 수도를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어떤 정보를 지칭하게 되냐면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 연결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다 깡통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메모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가상 메모리 주소 정보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VMA라고 해서 Virtual Memory Address의 그 에어리어인 거죠. 그래서 Virtual Memory Area, Virtual Memory Area, Virtual Memory Area.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기록 용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테이블은 매핑 정보만 들어있는 아주 간소한 테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블에다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PROC 밑에 maps라는 파일에 매핑된 가상 메모리를 기록하는 자료 구조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커널 안에서는 사실은 struct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가상 메모리를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분별해서 보게 되면요. 스택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힙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주소 범주가 나오게 되고요. 그 주소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따로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프로세스들마다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기록들이 다 적혀져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PROC의 맵스 밑에 다 적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커널이라고 하는 특수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요 struct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이 매핑 정보예요. 지금은 맵스는 이 매핑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메모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가상 주소 기반의 기록만 해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 깡통 주소일 뿐인 거죠. 살아있는 가상 주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결된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PS 명령어를 하는데요. PS 명령어를 하는데
PID라고 하고요. PID 그리고 이제 커맨드 그 다음에 이제 VSZ 그 다음에 RSS인데 처음으로 볼 거는 프로세스 아이디 1번 프로세스라고 하는 시스템 D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가상 메모리와 RSS라고 하는 물리 주소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프로세스가 배열을 쓰고 멀럭, 뉴 하는 모든 것들이 이쪽에 잡히고요. 살아있는 가상주소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로 봤을 때 연결된 양을 나타내는 게 요 R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진X로 넘어가 볼까요? 엔진X. 자, 엔진X. 엔진X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멀럭, 뉴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배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 다양한 뭐 인트 변수, 뭐 플로이트 변수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양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열을 10만큼 선언했어, 뭐 1024만큼 선언했어, 모두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상세하게 기록되고 말씀드렸던 요 정보, 그러니까 PROC의 맵스 정보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깡통 주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깡통 주소예요. 그 깡통 주소가 연결된 양, 이 RSS에 나타내게 되고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매핑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나타내게 되는 정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메모리라는 거를요, 사용을 할 때 이제 물리 메모리 이제 조각을 이제 4kB라는 조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관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을 때 준비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매핑 테이블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가상 주소 대비 피지컬 주소에 대한 매핑 테이블, 변환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프로세스들마다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실제로 CPU 내부에 있는 MMU가 사용하게 되는 하드웨어 전용 테이블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심플한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스택을 어떻게 쓰고 있고 힙을 어떻게 쓰고 있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 정보를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mmstruct고요. 실제로 요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이제 PROC라는 폴더 밑에 PID 있고요. 거기에 maps를 통해서 이 mmstruct 내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결국에 수많은 VMA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VMA. 버추얼 메모리 에어리라고 해서 이 개수가 몇 개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전에 봤던 거 여기서 maps 부분에서 WC-L을 하게 되면은 이 VMA 개수가 나오죠. 217개 정도, 굉장히 많죠. 217개 정도 되는 메모리 정보들이 VMA라는 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기록 정보가 맵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정보가 준비되고 이 테이블이 준비가 됐지만 사실은 다 깡통 테이블이고 실제로 정보, 그러니까 가상주소에 대한 기록만 해둘 뿐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깡통으로 되어 있는 매핑 테이블이 나중에 사용을 하면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없는데 사용해야 되는 게 없는데 라고 해서 발생하는 게 페이지 폴트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연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페이지 폴트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지어주게 되면 이후에 페이지 폴트 핸들링을 하면서 연결을 지어주게 되면 물리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1번 장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가상 메모리 장점. 첫 번째로는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용하는 만큼만 물리 메모리를 간접적으로 연결을 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수압이라고 하는 영역을 사용하게 되면서 확장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접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가 4기가, 뭐 실제로 메모리가 8기가 이렇게 작게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크에 있는 일부 공간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마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연산할 수 있는 이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갖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잠깐 대기를 시키거나 폴트를 기준으로 나중에 사용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실시간적으로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조금 확장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적인 것도 좋죠. 보안.
보안으로도 안전하게 구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ABI라고 해서 바이너리가 만들어질 때 이 물리 주소를 기반으로 바이너리를 만들게 되면은 시스템들마다 뭐 세탁기, 냉장고, 내가 라즈베리파이 모든 쓸 때마다 다 컴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컴퓨터, 뭐 다른 데스크탑 똑같은 인텔 CPU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컴퓨터들마다 재컴파일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ABI를 지켜서 만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데컴파일을 안 해도 되고 굉장히 배포하기가 편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exe라든지 가상 어떤 A.out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상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컴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고 물리적으로 메모리가 어떻든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마지막에 4번으로 얘기했던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장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심플하게 이 가상 메모리라는 건 물리 메모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간접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령어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고 이제 요 관련돼서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얼인수 수업 중에서 시스템 핵심 전기 또 봐주시면은 또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